하두셋. 안녕하십니까. 3화이럴입니다. 2018 전시춘자 핵심체크 노동법 제16 개정판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에서 제2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에 의해 보겠습니다. 3화이럴TV 실적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128 근로계약에 의해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번 근로계약의 일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1번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관계 업무 제공과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계약, 쌍무유사계약 가운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도 한다. 통설인 구분설의 입장 구체적인 학설 대리는 좀 두꺼운 기본서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 책은 참 매력이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는 게 좋네요. 2번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3번 근로계약상의 권리 의무 주된 권리 의무 동그라미 1번의 근로자 임금 청구권과 노무 제공 의무 2번의 사용자 임금 지급 의무와 노무 수령권 2번의 부수적 권리 의무 근로계약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발생 동그라미 1번의 근로자는 비밀 준수 의무, 병업 피지 의무 동그라미 2번의 사용자 안전 배려 의무, 재해 보상 의무 등 OX 질문 보겠습니다. 양가 1번 근로 제공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동그라미 통설인 노동력 대가설의 입장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근로계약의 체결로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3번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게을리하더라도 그 이행을 위한 직접관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직접관계는 강제노동을 의미하며 허용되지 않는다. 4번에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있어야 한다. 이건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퀴죠. 5번에 근로계약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를 부담하지 않는다. X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안전배려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요. 안전배려 의무는 성실 의무의 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의 부수적인 의무에 해당한다. 6번에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험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친인직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7번에 경업금지 의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 무효이다. X 이게 경업금지 약정의 위력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병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의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29번에) 시용과 채용 예정 보겠습니다. 1번에 시용 방가 1번 시용이란 동그라미 1번 근로자가 기업 조직에 확정적으로 편입시키는 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정규 사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2~3개월간의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직업 적성과 업무력을 판단하려는 제도이다. 시용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 당연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동그라미 2번 취업규칙 중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방가로 이번에 시용의 법적 성격, 해약권 위법 후 근로계약 내용 판례네요. 방가 3번에 본채용의 거부,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지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정식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보다 넓게 해석한다. 4번의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 정식 근로자와 같다. 방가로 5번의 시용과 수수의 관계, 판례는 시용과 수수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여 수습사원 근로계약은 해약권 위법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시용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수습 사용 중인 자의 지위 1번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자는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을 제외한다. 2번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감액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3번 수습 사용 중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51페이지 2번의 채용예정 방가로 1번의 채용예정이란 회사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졸업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것과 같은 불확정적인 고용계약을 말한다. 채용예정은 본 채용 때까지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의 근로가 제공되지 않는 데에서 시험과 적용된다. 채용예정의 법적 성질은 시기고 근로계약 성립설 입사예정의 이후 채용 취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는 판례가 있네요. 회사가 1997년 11월에 원고들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해줌으로써 원고들과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늦어도 1998년 4월 6일 입사 예정자 소집 간담회는 늦어도 1998년 4월 6일까지는 모두 입사일이 지정되어 근무가 시작될 것이라고 고지된 날 이후에는 회사들이 회사의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신규 채용의 취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방금 3번 채용 예정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요. 이거 통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근로관계가 효력을 발생하는 입사 예정의 이유에는 채용 예정자로 근로자이다. 동그라미 2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우선 대상대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채용 예정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4번 입사 예정일부터 채용 취소까지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OX 문제 나오는데 여기 OX 문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이제 고시 기출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정리 잘 봐두시면 좋습니다.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봐야 한다. 다음에 시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의 법적 성질은 근로계약 체결의 이야기다라고 질문이 나오면 X인데요. 그 이유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는 수습사원으로 발령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 사원으로서의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정의 해약권 위법 후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기간 중의 채용 거부는 일부 해약권의 행사이다. 통으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3번에 시용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체과연에 관하여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되지는 않지만 3번은 시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시용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4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시용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X 이게 X인 이유는 4번에 시용 근로자는 아직 정상적인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므로 정상적인 임금보다 적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저임금법에서도 수급 중인 근로자, 판례는 시용 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에 대해서 감액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번에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에 대해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다를 바 없으므로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 X. 5번에 시용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포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에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춰볼 때 보통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에선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고 하고 있습니다. 6번에 시용 근로자에게도 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X. 시용 근로자를 수습 중인 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경우 3월 이내의 경우에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나머지 모든 규정은 시용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7번에 3월의 시용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 X. 판례에는 시용과 수습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시용 중인 근로자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번에 채용이 거부된 시용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X. 8번에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회사가 입사 지망자에게 최종 합격 통지를 해줌으로써 회사와 입사 지망생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그 다음에 10번에 채용 내정 후 병영상의 이유로 내정자를 취업할 수 없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대표와의 사전협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별다른 해설은 예. 그 다음에 11번에 사용자가 채용 내정을 통지한 후 정식 발령을 미뤄오다가 일을 할 수 없다고 성지한 사건에서 판례는 사용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11번에 동그라미. 12번에 52페이지 12번에 채용 내정에는 내정 취소라는 해지권이 인보되어 있으며 해지권 행사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등의 제한 사유가 적용되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해지권 행사는 무효이다. 동그라미. 13번에 채용 내정자가 채용 발령 연기에 대한 사전을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부채도 합의를 하였다면 임직제품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의 종업원주의를 획득한 기간 동안에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해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의 이해 관계까지 부채도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에 임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채용 내정 관련해서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또 여러 번 풀어보시면 또 정리가 되실 거고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그럼 오늘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열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